자, 이제 그 종료 절차와 관련돼서 나오는 주제 중에서 지금 보는 subsequent event라는 이 내용은 좀 까다로운 내용이에요. 앞에 나오는 내용은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 다음 연결해서 나오는 2개 정도의 관련 주제가 있거든요. 그 내용이 비교해서 정리할 때 좀 이해를 좀 요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됩니다. 자, 후속 사건이라고 번역되는 이 내용이 뭔지를 한번 정리해 보죠. 560번 규정에 나오는데요. subsequent event는 2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양가로 1번을 보시면 financial statement의 reflection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고요. 양가로 2번에 보면 단순히 disclosure만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반영을 해야 된다 이 말은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된다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수정까지는 하지 않고요. 추가적인 공시만 하는 사항으로 2가지가 구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나오는 얘기들은 그것을 풀어 쓴 것인데요. 예들을 봐놓으세요. 그 3번째 줄 끝에 부분에 보면 예가 하나 나오고 있죠. 리시버블이 어떻게 된 건가 하면 뱅크럽트가 났는데 계속 그 이어엔드 이후에 그 회사의 재무 상태가 악화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줄 끝에 보시면 또 하나의 예가 나오죠. 뱅크럽시가 난 이유가 뭐 때문에 생긴 거죠? 어떤 화재 사건 때문에 생긴 거라고 나와 있죠? 이 2개를 비교했었을 때 회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채권을 못 받게 된 거예요. 근데 2가지 사건이 언제 이후에 발생한 거죠? 거기 지문을 읽어보시면 이게 BS 데이트가 12월 31일이죠. 근데 12월 31일 재무제표를 만들 때 이 재무제표에 여기 어카운트 리시버블이 있었어요. 어카운트 리시버블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리스트를 한번 만들었다고 생각했을 때 이 리스트 중에서 뭐 거래처가 A 회사가 있고 B 회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금액이 각자 있었습니다. 뭐 100이라는 금액이 각각 적혀 있었다고 했었을 때 이 이후 BS 데이트 이후에 A 회사하고 B 회사 모두 뱅크러시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A 회사 같은 경우는 첫 번째에 나온 것처럼 재무적인 상태가 계속 악화되다가 이 이후에 그걸 못 견디고 부도가 난 경우고요. B 회사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화재 사건 한번 나는 바람에 그냥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리시버블 관련해서 항상 등장하는 주제가 뭐죠? 얼라운스죠. 이때 라이트업은 나중에 생긴 건데. 그럼 2개의 사건을 비교해보면 원래 12월 31일 날 회사가 정확하게 에스티메이션을 했다면, 제대로 추정만 했다면 A 회사와 같은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뭐가 이미 충분히 쌓여져 있어야 돼요? 얼라운스가 쌓여져 있어야 되는 회사 아니었어요? 신용평가를 제대로 했다면. 왜냐하면 이 A 회사 같은 경우는 계속 이때부터 신용도 계속 낮아져 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 미리 판단을 잘 해서 반영을 해야 된 사건인데 그걸 나중에 만들고 나서 알게 된 사건이죠. 이 이후에 발생한 사건을 보니까 뭐가 잘못됐던 거예요? 이때 만들었던 재무제표에 들어있는 이 금액이요? 잘못된 금액이라는 게 뒤에 가서 판단이 됐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발견된 사건이긴 하지만 이걸 근거로 재무제표를 뭐 해야 되죠? 고쳐야 돼요. 그런 의미의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2번째 회사 같은 경우는 신용도가 계속 어땠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떨어졌던 이 사건이죠. 그 이유는 이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죠. 그냥 정상적인 회사라서 아무 문제 처리한 건데 나중에 갑작스러운 사건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12월 30일 입장에서 보면 B 회사에 대한 얼라운스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할 필요가 없는가 하면 재무제표를 고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이 거래처의 금액이 상당히 중요한 금액이라면 아직 이 시점이 뭘 전제로 한 건가 하면 뭐가 아직 안 나간 건가 하면 리포트 데이트 있죠? 보고서가 나가기 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보고서가 나가기 전이니까 정보 이용자한테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해줄 수는 있겠어요? 이런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는 걸 알려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뭘 할 수 있다는 건 노트는 해줄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기 바라요. 이런 어떤 2개의 사건의 차이가 뭔지, 2개의 사건의 차이는 12월 31일 기준에서 잘못된 것과 잘못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가서 이제 그걸 풀어볼게요. 정의에 가서 보시면 subsequent event라는 것은 중요한, 여기서도 이제 뭘 따지죠?
머티리얼스를 따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중요한 사건들만 처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벤트나 트랜잭션이 언제 발생하는가 체크하세요. 뭐 이후죠? BS 데이트 이후예요. After BS 데이트. 그런데 또 끝나는 시점이 있죠. 언제 이전이어야 되죠? Prior to Issuance of Financial Statement와 Audit Report라고 되어 있죠. 그걸 보고서 일자라고 생각하세요. 보고서 일자 사이에 발생한 사건을 후속 사건이라고 합니다. 보고서가 나가고 나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보고서가 나가기 전까지 알게 된 사건은 오디터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자, 반가로 2번 정의는 됐고 반가로 2번에 보면 후속 기간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 있죠. 언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 문장을 뽑아내서 따로 적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오딘 리포트 데이트를 중요시하느냐 이런 걸 이제 얘기가 나오죠. 오딘 리포트 데이트 밑에 적혀있는 거 봐보세요. 감사인이 뭘 한 날이죠?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리포트는 언제 날짜로 하는 것인지. 필드웍을 종료한 날짜다. 그럼 보통 필드웍은 2월 달에 일을 참 많이 하겠죠. 그래서 보통 2월 자기가 일을 끝마친 날짜, 이게 필드에서 철수한 날짜예요. 날짜 이거 여러 개 나올 때 조심하세요. 요새 날짜 문제도 나온다 그러는데 12월 31일은 어카운팅에 대한 기준 날짜죠. 어카운팅 기준 날짜로 해서 이게 BS 데이트라는 명칭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일을 나갔어요. 물론 중간에 또 무슨 얘기도 있죠? 인터림 데이트 있겠죠. 인터림 데이트라는 건 중간에 테스트한 날짜가 뭐 10월 31일 날짜로 테스트했다 이런 날짜도 언급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죠. 플래닝 할 때 나오는 날짜니까 큰 의미 있는 날짜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때 가서 기말에 일을 끝낸 날짜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보통 필드웍이라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계약 체결하고 나서부터 일 시작해갖고 나중에 일 끝날 때까지가 우리가 필드웍에 대한 리포팅 스탠다드였으니까 기말감사 종료한 날짜까지예요. 보통 이게 며칠인가 하면 한 며칠로 3월 10일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때 일을 끝냈어요. 필드웍을. 그리고 나서 다 일이 끝난 게 아니죠. 사무실 돌아와서 우리 뭐 해야 되죠? 보고서 작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보고서를 완성한 날짜가 예를 들어 한 4월 5일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4월 5일. 이건 보고서 작성이 끝난 날짜, 이건 일을 종료일이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보고서 완성일이라고 보세요. 이건 기중한 날, 기중일한 날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날짜들이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설명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요 중간에 기간 있죠? 종료한 날로부터 보고서 완성할 때까지는 오디터가 그 회사에 대해서 추가 작업을 한 건 아니죠. 그냥 돌아와서 문구 작업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오디터가 뭘 확인한다는 의미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고서가 뒤에 완성되더라도 이때 나오는 리포트를 쓸 때는요. 여기 날짜를 쓰게 되어 있는데요. 날짜는 며칠로 하셔야 돼요? 3월 10일이 날짜가 된다. 3월 10일이 날짜가 됩니다. 종료한 날짜가 된다. 그러면 이 날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뭘 결정하는 기간이죠? 오디터의 책임을 결정하는 기간이 돼요. 물론 재무제표는 12월 31일 해서 이 날짜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이 재무제표와 관련된 정보를 얻는 것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기간에 대해서 오디터가 확인해야 되는 기간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정보가 나온 걸 갖다가 언제까지 오디터가 확인하는 자료가 증거가 되는 건가 하면 이 날짜까지. 이 날짜까지 오디터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날짜와 관련돼서 추가로 알게 된 사항들을 다 반영해 줘야 돼요. 보고서 쓸 때. 아까 단적인 예가 뭐였어요? 이제 앞에 사례 말씀드린 것처럼 A 회사가 부도가 났었죠. 이런 사건 알게 되면 이것은 여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을